말싸움에서 밀리면 감정만 상하고 결국 손해보는 건 나뿐이죠. 하지만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면 불필요한 싸움 없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법.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1. 침착한 태도로 여유 보이기. 말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침착한 태도와 여유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맞받아치는 것은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울 뿐입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빼앗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중심을 잡는 능력을 뜻합니다. 감정적인 말싸움에서는 분노와 흥분이 결국 논리보다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거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침착한 상대에게 위압감을 느낍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에 동조해 주길 바라는데 만약 기대와 다르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면 상대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흥분하는 상황에서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왜 그렇게 화가 나셨나요?" 라고 되묻는다면 상대는 자신이 불필요하게 감정을 과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누적될수록 자연스럽게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싸움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짧게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몇 초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반응을 보다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짓과 표정 역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싸움 중에는 보통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부릅뜨거나 손을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행동은 상대에게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최소화하고 여유 있는 표정을 유지하면 상대는 더욱 불안해하거나 기세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약간 미소를 띠는 정도의 태도만으로도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보이기 위해서는 말의 속도 역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빠른 말은 흥분했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우리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불필요하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충분히 듣고 반박할 때에는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기선제압 방법이 됩니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많은 경우 말싸움은 서로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더 격화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화를 내거나 강한 주장을 펼칠 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혹은 입장을 이해합니다. 같은 말을 한마디 던지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싸움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말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시나요? 라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였나요? 라고 되묻는다면 상대는 본인의 감정적인 반응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말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고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주도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싸움은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이를 지혜롭게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말싸움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절반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단호한 어조와 짧고 강한 말 사용하기.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호한 어조와 짧고 강한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긴 변명이나 애매한 말투는 상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신에 찬 태도로 짧고 강하게 말하면 상대가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말싸움에서는 어조 하나만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감정이 격해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빠르게 말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이면 상대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면 상대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상대를 몰아가듯이 단호하고 논리적인 태도는 싸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라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짧고 단호하게 되묻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섞지 않고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에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말하면 이는 상대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되어 오히려 말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짧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와 같은 단호한 문장은 상대가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또한 말이 길어지면 본래의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상대의 공격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짧고 핵심적인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몰아세울 때도 차분한 어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차분한 태도는 더욱 강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는 자신이 감정을 터뜨리며 흥분하는데 반해 나는 감정을 절제한 채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자연스럽게 말싸움의 흐름이 바뀝니다. 상대는 본능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말싸움에서 단호한 어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배제한 채 단호하게 말하면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은 맨날 변명만 하잖아요.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되묻는다면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단호한 어조와 짧고 강한 말의 효과는 단순히 말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말싸움을 장기적으로 피할 수도 있고, 혹여 말싸움이 발생하더라도 감정적인 소모 없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어조와 짧고 강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호한 태도는 상대에게 압박을 주면서도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말싸움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정을 절제하고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태도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의 흐름에 말려들지 않기. 상대의 흐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은 말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말싸움은 감정적인 대립에서 시작되며 상대는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로 나를 몰아붙이려 합니다. 이때 상대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점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든 그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말싸움이 감정적으로 시작되며 상대방은 나를 자극하기 위해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만 하잖아 라고 말했을 때 이에 즉각 반응하여 아니야. 나는 네 입장도 고려했어 라고 방어적으로 대꾸하면 상대는 더욱 강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적인 표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한 박자 쉬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의 흐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상대의 흐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가 흥분해 있을 때 나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을 앞세울 때일수록 오히려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거야? 라고 감정적으로 말할 때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래? 라고 차분하게 되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던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상대의 논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싸움에서는 빠르게 대응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상대의 흐름대로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상대가 말한 내용을 곱씹으며 짧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다소 당황하거나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도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라고 말했을 때 곧바로 나는 무책임하지 않아 라고 반박하기보다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내가 무책임했다고 느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되묻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말싸움을 길게 끌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흐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기고 싶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계속 논리를 펼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감정적인 소모가 커지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말싸움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하며 대화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차분한 대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말싸움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생각하는 연습,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습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말싸움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싸움의 목적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 없이 현명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4. 반문 전략 활용하기. 반문 전략이란 상대가 던진 공격적인 말이나 억지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는 대신 되려 상대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상대가 쉽게 몰아붙이지 못하도록 질문을 통해 흐름을 바꾸고 논리적인 허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문 전략을 잘 활용하면 감정적인 싸움을 피하면서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상대가 무리한 주장을 펼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의 감정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이성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넌 맨날 자기 생각만 하잖아 라고 공격할 때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되묻는다면 상대는 막연한 비난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문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말싸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말싸움은 감정과 논리의 싸움이며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으로 흥분한 쪽이 밀리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즉각적인 반박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의 감정적인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어 라는 비난을 받을 때 항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늦었던 게 몇 번이나 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상대는 자신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반문 전략은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반문 전략은 상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기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상대는 막연한 감정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바뀌고 감정적인 공방이 아닌 논리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문 전략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질 때 비꼬거나 공격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내 말은 틀렸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대화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반문을 통해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서로 오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문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면 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도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5. 비꼬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금물. 말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순간적으로 상대를 비꼬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억지를 부리거나 무례하게 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우위를 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싸움을 더욱 격화시키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뿐입니다. 상대를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말싸움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상대가 나의 말이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본질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감정 대립만 남기 때문입니다. 비꼬는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 아니더라도 반어법을 사용해 상대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결국 더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때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 아시는군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상대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말싸움은 논리 대결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고 결국 감정적으로 더 큰 소모를 겪게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 또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역시 넌 변하지 않는구나." 같은 말은 상대의 특정 행동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결국 싸움은 끝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말싸움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 대화의 흐름은 논리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감정의 충돌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말싸움을 해결하기는커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말싸움을 하면서도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더욱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넌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느꼈어?" 라고 차분하게 되묻는다면 상대는 단순한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처럼 반문하는 방식은 상대를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말싸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를 몰아붙일 때 그 감정에 휘말려서 반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넌 맨날 자기 생각만 하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네 감정이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대는 논리적인 설명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한 뒤 논리를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면서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막고
보다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말싸움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고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비꼬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 그 목적은 사라지고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말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싸움의 본질은 대화이며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시키고 내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더욱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건드려 상대를 몰아붙이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결국 감정적인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선제압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6. 마무리는 깔끔하게. 말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논리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개입되면서 불필요한 말들이 오가고 결국엔 서로 감정 상하는 결말로 이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말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이 격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고 후폭풍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말싸움이 길어지면 감정이 격양되고 논리보다는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지만 서로의 말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 대화의 본질은 사라지고 상대를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선에서 싸움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싸움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싸움을 끝낼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말싸움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의 생산적인 논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개는 서로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질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멈추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서로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아. 같은 말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싸움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마무리 멘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를 압박하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적절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네 입장도 이해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와 같은 말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대화를 끝맺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의 감정을 더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움의 마무리는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만하자. 같은 단호한 표현도 필요하지만 서로 감정 상하는 건 원치 않아.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추가하면 상대도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비꼬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싸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넷째, 물러날 때는 확실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때때로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상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고 하거나 다시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단호하게 싸움을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여기까지 하자. 와 같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을 끝내겠다고 했으면
다시 말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싸움 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말싸움을 마무리한 후에는 상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라면 싸움 후에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나중에 다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는 감정이 격해져서 미안해. 그래도 네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와 같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라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거리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말싸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는 자신이 어떤 점에서 실수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반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더 좋은 표현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더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초반에는 기선제압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고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며 싸움 후 관계까지 고려한 정리를 한다면 말싸움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가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한다면 앞으로 어떤 말싸움에서도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 이제는 침착하게 기선제압하고 현명하게 싸움을 마무리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